16세기 후반 조선은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침입이 겹치며 국가는 혼란에 빠졌고 이 중심의 선 인물이 바로 조선 제14대 왕 선조였습니다. 명석한 학문적 배경과 신중한 성격을 지닌 그는 격변의 시기, 나라를 이끄는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선조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한계에 직면했는지 그 인간적인 면모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챕터 1 왕위에 오른 선비 선조의 즉위와 초기 통치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왕위에 오른 이는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 훗날의 선조였습니다. 본래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멀었던 그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즉위하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진사림들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정계에 복귀하고자 했고 선조는 그들을 등용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선조는 초기 통치에서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홍문관과 사관원 등 언론기관을 강화하며 신하들의 언론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특히 서경덕과 이왕, 이이 등 당대 최고 유학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학문과 도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펼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현실 정치의 벽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정치개혁을 단행하던 선조는 동시에 조정 내 사림 세력의 분열이라는 새로운 문제와도 마주쳤습니다. 이왕과 이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사림은 점차 대립을 격화시켜갔고 선조는 이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상과 현실, 명분과 실리를 오가는 그의 정치 행보는 초기부터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챕터 2 사림의 분열과 붕당의 태동 선조 제2중 조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붕당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본래 유교적 이상에 따라 공론을 중시했던 사림은 점차 다른 성향과 학통을 지닌 이들 간의 견해차로 인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이라는 명확한 붕당 구도가 형성되었고 이는 조선 정치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인은 이왕의 학통을 계승하며 도덕성과 명분을 중시한 반면 서인은 이의 실용적 사상을 중시하며 현실적 정치 운용을 강조했습니다. 선조는 양쪽을 모두 포용하려 했으나 오히려 양 진영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동인이 전국을 주도할 때 서인을 탄압하는 움직임은 붕당 정치의 파행을 예고하는 징후였습니다. 선조는 이러한 전국의 분열 속에서 대간의 언론을 억제하고자 했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신하들을 멀리하며 점차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림 정치의 본질과 멀어지는 길이었고 결국 선조의 통치력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균형을 잡지 못한 왕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챕터 3 임진왜란 발발과 국가의 붕괴 1592년 조선을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임진왜란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선조는 전쟁 직전까지 일본의 움직임을 과소평가했고 내부 신하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 제대로 된 대비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 초반 일본군은 부산을 시작으로 파죽지세로 진격해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선조는 개성과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피란을 가야 했고 이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이 도망간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황폐화되었고 국가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선조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조선은 민중의 저항과 의병들의 봉기로 버텨냈습니다. 곽재우, 고경명, 정문부 등의 의병장들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병력을 일으켜 일본군에 맞섰고 이순신 장군의 수군 승리는 전세를 뒤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이처럼 나라를 위해 싸운 장수들을 끝내 믿지 못하고 이순신마저 탄핵하는 등 신뢰의 정치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챕터 4 명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회복의 시작 임진왜란 중 가장 중요한 외교적 사건은 바로 명나라의 참전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명은 이를 받아들여 조선의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쟁은 조선-명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장기전으로 번졌으며 전세는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는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복잡한 외교적 주권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자신들이 조선을 보호했다는 명분 아래 외교적 우위를 점하려 했고 조선은 이에 끊임없이 외교적 줄다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선조는 명과의 협력을 정치적 생존의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이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명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강화 협상에서 선조는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지켜야 했고 이는 왕으로서의 정치적 능력을 시험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조선은 점차 국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의병과 수군의 활약, 그리고 명예 군사 지원 덕분에 조선은 일시적인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선조 역시 정치적으로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 드러난 국가체제의 취약성, 왕권과 백성 간의 단절, 불신의 정치 등은 쉽게 복구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챕터 5 전후 복구와 사회구조의 변화. 임진왜란이 잠정적으로 종료된 이후 조선은 국가 전반에 걸쳐 복구를 시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토지, 백성의 유실, 관료제의 와해는 조선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선조는 이를 수습하고자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관료 인사를 정비하는 등 개혁적인 조치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토지 제도의 혼란은 조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고 백성들은 여전히 생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관료들이 전란 중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민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정비를 위해 여러 인재를 등용했지만 다시 붕당의 벽에 부딪히며 정치적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 사회에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란을 겪으며 무력의 중요성이 재평가되었고 기존의 문치주의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습니다. 민간에서는 전쟁을 기억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의병들의 활약은 백성들에게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후대 정치와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챕터 6인조 반정의 씨앗 왕권의 위기. 임진왜란 이후 선조의 왕권은 명목상 복구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왕의 판단력에 대한 불신, 장수들과 신하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조정 내부의 반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선조는 자신을 따르던 인물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조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란 중 공을 세운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원균을 중용했던 결정, 이기와 같은 측근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선조의 정치적 감각을 의심받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은 물론 사대부층조차도 선조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고 이는 왕권에 대한 존중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전국은 다시 붕당 간의 투쟁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동인과 서인의 대립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며 더욱 복잡해졌고 선조는 이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후계 문제까지 논란이 되며 왕권의 중심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인조 반정의 단초가 되는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챕터 7 후계자 광해군과의 갈등. 전쟁의 와중과 이후 선조는 자신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적자 대신 후궁수생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는 조정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동안 전장에서 탁월한 외교와 내정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끊임없는 견제를 받았습니다. 광해군이 세자로서 실권을 점차 확대해가자 선조는 그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다시 다른 후궁소생 아들인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고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광해군 세자에 대한 신임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는 조정 내 파벌 싸움과 결탁되어 격한 정치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조는 후계 구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점점 정치적 결단력을 잃어갔고 조정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광해군이 정권을 이어받았지만 선조의 불신과 혼란스러운 계승체계는 훗날 정권 붕괴와 반정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챕터 8 선조의 유산과 역사적 평가. 1608년 선조는 생을 마감하며 파란만장한 그의 통치도 막을 내립니다. 제1기간 중 조선은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대격변을 겪었고 이는 선조의 이름 아래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학문과 도덕 정치를 지향한 초기의 이상, 전란과 외교에서의 현실적 대응, 그리고 정치의 분열과 혼란까지 그 모든 것이 선조라는 인물에 녹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선조를 평가하는 데 있어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는 그의 유약한 리더십과 의심 많은 성격이 조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왕으로서 최소한의 국가 체계를 유지하며 외교와 내부 정치의 균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을 인정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조를 통해 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 권력이 아닌 유교적 명분과 정치 세력의 균형 위에서 군림해야 했던 조선의 왕은 그만큼 제약을 안고 있었고 선조는 그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조선 정치사의 하나의 분수령으로 기록되며
이후 왕권과 붕당 정치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한가운데 가장 큰 혼란의 시기를 지났던 선조는 그리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의 현실을 가장 생생히 드러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 분열 속에서 균형을 잡고자 했고 전란 속에서도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선조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